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 미국장처럼 국내장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흐름을 또 읽어야 될지 실전 매매 최고수의 관점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가 잘 가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CS 윈드, 그러니까 풍력 쪽이 굉장히 주도하면서 에너지 끌고 가고 있고, 또 포스코 홀딩스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철강을 끌고 가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종목들 말씀해 주신 게 다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포함해서요.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진짜 무서울 정도죠. 이런 날이 올 줄, 그죠? 알았던 사람들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받고 있을 텐데, 제가 딱 첫 마디에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면, 이제 남은 건 CPI입니다. 이 CPI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비라고 얘기하지만, 이번 장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은 저기가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저거를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행히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좋아서 제가 좀 이야기식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변곡점 얘기 한번 했었죠, 여러분? 미국장 가지고. 결국 11,200대에서 나스닥이 11,200대까지 기똥차게 올라갔었습니다, 새벽에. 근데 갑자기 11,230 정도에서 주고 새벽에 300을 급락시켰어요. 이런 게 이제 변곡점 특징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죠, 여러분. 근데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가상자산 시장. 저는 비트코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쪽에서 하여튼가 어떤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장이 만약에 꺾일 장이거나 위험한 장이거나 뭐 이런 장이라면 여기서 살아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딛고 일어난 거죠. 더군다나 내일 CPI를 앞두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종합이 뭐 밀릴 리가 없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그거. 그러니까 요번 얘기가 무슨 말이냐.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면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이슈가 터지든 변동성은 생긴다. 그러면 약세장은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 거기서부터 하락을 하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약세장은 약세장이지만 그 다우, 독일 등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시장의 어떤 변수가 서로 상반된 흐름을 주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약세장이다. 근데 그 악재를 딛고 일어섰다. 이제 나머지는 CPI밖에 없다. 그 CPI 악재를 만약에 딛고 일어난다면 싸게 사기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 시장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은 고점에서 쫓아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 수를 배워야 되는 게 그럴 거면 쌀 때 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얘기해 준 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오늘도 환율 얘기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역외 환율 시장이 결국은 1380원을 깼습니다. 제가 창은 열어놨지만 요새 뭐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미스터 진단 시간에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차피 그 얘기는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한 거니까 주력적으로 요게 지금 환율입니다. 이게 크기가 크게 안 나오네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죠. 이게 10월 21일인가, 여러분? 그때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패턴 분석 해줬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1380을 깨고 내려오니까 종합이 320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요 창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알보말. 가끔가다 얘기하죠, 여러분. 지난 아마 9월 달쯤인가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알보말이라는 주식, 리튬 관련주 해가지고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펫배터리, 니켈, 리튬 관련주 뭐 거품 물기 시작했던 그죠? 그 시점 결국 또
조종을 받더니 또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얘기를 해주면 이게 누구한테는 지나간 얘기가 되겠지만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시장의 핵심 주도주는 어디야? 딱딱딱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 주도주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 이격이 떠 있을 때는 못 따라가니까 주변주로 순환매를 노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주도주들이 싼 가격으로 왔다. 내가 원하는 저점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주도주를 사는 거죠.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거의 5개월 가까이, 그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은 빼버리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중심이론 얘기할 때 삼성전자 딱 이 그림 보여주는 날이 바닥이었죠, 여러분? 예, 이 그림을 보여주는 날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옆에다가 횡선을 딱 그려놨어요, 여러분. 여길 넘느냐, 못 넘느냐, 요거 되게 중요하고, 삼성전자는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니까 저는 평생을 삼성전자만 연구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갖고 봐도 장 안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이제 에너지 철강 이쪽인데 아까 제가 알보말 얘기했듯이 CS 윈도죠, 여러분. 저는 자꾸 CS 윈드가 CS 윈도라고 얘기하는데 빌빌빌빌거리고 그럴 때 위에 떠 있을 때는 못 사도 충분히 저점으로 오면 사야 되는 거죠. 에너지 관련주의 대빵 기가 막히게 가고, 그다음에 포스코 이것도 원래 철강주인데 저는 이 포스코를 철강주로 안 보고 이것도 2차전지 쪽으로 기업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워닝 머티리얼도 이게 반도체 섹터에 있지만 저는 이 주식을 반도체로 얘기 안 하고 소재 재료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암모니아 때문에 이 주식을 제가 되게 좋게 얘기했는데 이제 결국 앞숫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기계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현대건설기계 또 가죠, 여러분. 이들이 최근에 상승한 상승폭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이격이 떠 있으니까 이걸 못 따라가니까 여러분들한테 상대적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이쪽을 얘기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케미칼도 이격이 떠 있어서 못 따라가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에는 대보마그레를 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징으로 미스터 진단에서 어떤 분이 두산 퓨어셀 물어봤을 때 4만 원에 몰린 거 물어봤을 때 추가 매수하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두산 퓨어셀보다는 여러분들도 아마 알 겁니다. S 퓨어셀 이런 패턴의 주식, 이런 거 이제 이종복이가 주력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뭐 없거나 이럴 때 이제 상대적으로 순환매를 노리는 거, 요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에는 뭐 로봇 관련주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여러분. 유일 로봇서부터 레인보우서부터 요런 로봇 관련주. 지금 제가 이 얘기 해드린 것은 아까 얘기와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은 결국 싸게 사야 수익을 내기가 용이하고 변동성이 생길 때 버티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비싸게 사버리면은 변동성이 생기고 장이 조종받으려고 할 때 그걸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종복은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6, 7종목의 핵심주를 딱 찝고, 그리고 그 핵심주가 뭐 이격이 떠 있거나 매수하기가 곤란하면 그 섹터에서 두세 종목을 순환매로 예측을 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 VOD 항상 올라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는 현대 일렉트릭이죠. 그리고 이제 순환매로 예측하는 게 LS 일렉. 이런 종목. 이것도 눌림은 적극 매수입니다. 지금은 애매하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는 잘 안 해도 이런 식으로 6, 7종목의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시장 대응을 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요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슬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또 이종복 전문가의 매매 기법, 어떻게 종목을 좁히고 사는지에 대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15예요, 여러분. 이게 지수가 제가 여러분들 왜 10월 중순 타이밍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 2, 3주를 연속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애청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제 295 돌파하는 순간 300에서 305가 열린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를 넘어가더니 지금은 어제 310 안착 체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315 안착 체크까지 밴드가 확 늘어나 버린 겁니다. 탄력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던 게 이게 이제 이렇게 탄력이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알 겁니다. 제가 공개 방송도 잘 안 하지만은 최근에는 몇 번 했어요. 10월 중순 때도. 지금장은 일반적인 하락장과 다르고 핵심주 다 지금 방송에서 언급되는 주식들은 다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주식들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탄력이 붙어서 가기 시작하면은 슈팅이 걸리는 건데 지금은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주식을 지금은 못 따라가는 거죠. 요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쪽이 잘 간다고 계속 잘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CPI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장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 장이 안 흔들리면 쟤네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최근 강조 섹터 단중기 병행 지속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조얘기하고 이제 같이 얘기해 드려 볼게요. 워닝 머트리얼이 반도체 섹터 최다 언급주 이종복 스타일 그죠?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들한테 원익 IPS하고 동부 하이텍 쪽으로 슬쩍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로 얘기하면은 인공지능 섹터가 이제 순환매를 2차 전지 쪽을 받아서 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한테 로봇 관련주를 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쪽이 순환매를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섹터 전체적으로 제약주가 이제 올라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약주가 순환매를 타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약주 언급하는 게 빈도수가 높아지죠. 그래 만약에 제약주하고 인공지능하고 이쪽이 순환매가 나오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저 주도주나 이종복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6, 7개 섹터의 주식을 못 사더라도 그쪽을 노리면서 그쪽 이제 먼저 올라간 쪽이 조정받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단기 병행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지금 금양이 또 날아갑니다. 이거는 특징주로 어쩔 수 없이 이건 이제 특징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가 가면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리튬 관련주 쪽의 대빵 아닙니까? 이걸 지금 쫓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장비래도 유일 그죠? 에너테크 막 이런 거 슬쩍 요새 한 두어 번 나왔을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화학이 이게 또 특징주로 또 나온 건데 아마 진행자분도 아실 겁니다. 이거 물려가지고 질문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줬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따라 붙는단 말입니다. 근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쌍봉의 흐름을 주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주식은 따라붙으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받았을 때 얼마든지 사야 되는데 조정받았을 때는 또 안 사요. 또 무서워갖고. 왜냐면 무너질까봐. 그러면 그쪽 섹터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특징주로 얘기해 드리면서 이거 말고 얘기해 드리는 저쪽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순환매로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타당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여러분. 예. 최근 강조 섹터 단중기 병행 지속 속에 새롭게 얘기해드리는 섹터도 한번 잘 보시면서 급등해 있는 주식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칼같이 58분 맞춰주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의 실전 매매 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강조 섹터 단중기 병행 지속 전략 유지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